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의 김여정입니다. 우리 빛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 선생님이 분산과 합성을 배우면서 오늘은 반사를 배울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빛의 반사에 대해서 함께 할 거고요. 우리 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울.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평면 거울만 쓰지만 오늘은 구면 거울, 오목 거울, 홀로 거울까지 우리 함께 쓰임새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빛의 반사에 대해서 함께 할 거고요. 그럼 일단 반사가 어떤 성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빛의 반사는 우리 곧게 나아가던 빛, 우리 직진하던 빛이 여기 그림처럼 뭔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 버렸지. 그러면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돌아 나오는 성질을 반사다라고 표현하고 이때 우리 반사 법칙이라는 법칙에 입각해서 되돌아 나와요. 이 반사 법칙이 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그럼 반사 법칙이란 뭐냐면 우리 빛의 물체에 반사가 될 때 입사각이라는 게 있어. 입사각은 뭐냐면 지금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 여기다 잠깐 올려볼게요. 우리 물체 경계면이 있어요. 이 물체의 경계면에 선생님은 수직인 선 하나를 그을 거야. 90도인. 이 수직선을 법선이라고 불러. 법선. 그럼 빛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광선을 우리는 입사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되돌아 나온다 했지. 되돌아 나오는 광선은 그럼 무슨 광선? 반사광선이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 입사각이 뭐냐면 입사각이란 잘 들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 각이에요. 입사광선의 법선이 이루는 요 각을 입사각. 그 다음 반사광선이 법선과 이루는 요 각은 반사각. 그럼 반사 법칙은 입사각이 40이면 반사각도 40도다. 입사각이 50이면 반사각도 50이다. 즉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요게 반사 법칙.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뭐에서 실수를 하냐? 요 내용을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봐. 이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여기서 틀려오더라고. 이렇게 입사되고 반사되는 각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 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문제. 반사각을 써라. 이랬단 말이야. 이거 나눈 문제다. 반사각 50 이렇게 되어버려요. 안 되죠. 왜? 입사각은 법선과 이루는 요각이기 때문에 90에서 50을 뺀 40도가 입사각이었어. 그럼 반사되어 나오는 각도 40이라고 해야지. 50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법선이란 반사면의 수직인 선. 입사각은 입사광선이 법선과 이루는 요각. 그 다음 반사각은 반사광선이 법선과 이루는 요각. 그 다음 두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사 중에서도 두 종류의 반사가 있어요. 우리 정반사, 난반사. 우리 정반사라는 것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거울이 되겠고요. 아니면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정반사라고 부르지. 정반사의 특징은 봐봐. 경계면이 매끄럽다 보니까 빛이 들어갈 때 입사되는 입사각이 동일해요. 지금 뭐 광선이 5개 나왔다면 5개 광선이 모두 다 40도로 입사했어요. 그럼 우리 반사 법칙에 입각해서 반사각도 40. 그럼 뭐야? 반사될 때 일정한 방향으로만 반사가 일어나요. 빛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눈은 이 빛이 직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호수의 안쪽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 정반사에서는 항상 상이라는 게 맺혀요. 우리 상이 뭔지 아시죠? 거울이나 렌즈에서 우리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안쪽에 보여지잖아. 그걸 상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반사면에 물체에 상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빛이 일정한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반사가 되죠. 왜? 입사각과 반사각이. 그러니까 입사가 될 때 입사각들이 다 똑같아. 그럼 반사각도 다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정반사. 우리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서도 얼굴 비춰볼 수 있죠? 거울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쇼윈도의 유리창에서도 비춰볼 수 있고.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정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난반사는 그럼 뭐냐? 정반사는 매끄럽다면 난반사는 좀 어지럽고 어려운 거지. 울퉁불퉁, 거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사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달은 얘들아 운석 구덩이가 많아. 대기가 없어가지고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유성체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크레이터라고 하죠. 울퉁불퉁 난반사 일어나죠. 다음 종이도 우리 매끄럽진 않아요. 약간 꺼적꺼적하지?
그 다음 영화관의 스크린, 그 다음 우리 출렁이는 수면, 파도, 이런 것들 모두 다 거친 표면에서의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볼게요. 빛이 들어갈 때 이 경계면이 다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입사되는 입사각들이 제각기 달라요. 그러면 반사되어 나올 때도 반사각이 제각기 달라지겠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퍼집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정반사와는 다르게 상이 맺히진 않고요. 대신 여러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 물체를, 사물을 어느 위치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 달이 떴어요. 우리 달은 서울에서도 보이지만 같은 시각에 우리 부산, 대전, 대구 다 볼 수 있지. 왜?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돼서 그래. 그 다음 영화관 스크린. 우리 영화관 스크린 난반사되잖아. 그래서 정면에 앉아도 보이지만 양쪽 사이드에 앉아도 보이죠. 그럼 테레비 모니터랑은 또 달라. 우리 테레비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각도가 벗어나면 잘 볼 수가 없잖아. 매끄러우니까. 스크린. 근데 이 영화관 스크린 같은 경우는 거친 표면이기 때문에 난반사가 돼서 어느 자리에 앉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퍼진다. 물체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반사는 거울이 대표적인 예로 나올 거야. 거울에 상이 생긴다. 반면에 난반사로는 거의 달이라든지 영화관 스크린이 나와요. 달을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난반사이기 때문이고요. 단 정반사나 난반사에서 공통점은 있어. 둘 다 반사법칙이 성립해요. 그럼 반사법칙이 뭐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는 둘 다 성립을 해. 근데 학생들이 정반사만 성립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난반사에서도 성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난반사는 거친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이걸 좀 확대해 본 거야, 우리가 반사면을. 그럼 지금 보면 여기 입사되는 입사각이, 하나는 여기 30도라 치자. 그럼 30도에서 입사되면 얘는 반사될 때도 30으로 나와, 그대로. 그런데 그 다음 강선은 조금 각이 틀리죠. 조금 더 큰 40도야. 그럼 얘는 반사될 때도 40이야. 얘는 좀 더 크네. 50도야. 그러면 50이죠. 그 다음 얘는 25도야. 그럼 25도로 나오지. 즉 각각의 지점에서 보면 반사 법칙이 성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들어갈 때 경계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평행하게 들어간 빛도 입사각들이 제각기 달랐던 거야. 그럼 입사각이 20도인 경우 30, 10, 40. 그럼 반사 법칙에 입각해서 걔네들은 고스란히 또 반사되어 나오겠지. 그럼 입사각이 다르니까 반사각도 제각기 다른 거죠. 반사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지점을 보면 반사 법칙이 성립하고 있어. 난반사가 일어날 때도 각각을 우리 자세히 보면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 다만 입사각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반사되는 각도 달라서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일어났던 거죠. 다음 우리 거울. 반사하면은 거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거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사용하는 평면 거울, 일상의 손거울이라든지 전신 거울이죠. 반면에 구면 거울이라고 해서 아니 오목하냐 볼록하냐 우리 구형을 띠고 있는 구면 거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다룰 거예요. 그럼 볼게요. 평면 거울. 빛이 진행하다가 거울 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나란하게 다시 반사가 되지. 이 거울에 들어갔다가 반사되어 나오는데 우리는 일자로 직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물체, 거울 안쪽에 물체와 똑같은 뭐가 맺혀요? 실제 물체는 아닌 상이 맺히죠. 이 원리로 나란하게 다시 나아가고 그럼 상의 특징은 실제 물체의 크기와 동일해요. 크기랑 똑같고 대신에 글자 같은 거에 좌우만 바뀌지. 그래서 평면 거울은 좌우만 반대로 보인다. 그 다음 또 하나. 거울에서 이 상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동일해요. 그럼 내가 거울에서 멀리 떨어지죠. 그럼 거울에서 상까지도 멀어져요. 내가 거울 앞으로 가죠. 그러면 거울에서 물체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상까지의 거리도 가까워져. 이렇게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만화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알아요? 사륜 만화경. 우리 어렸을 때 막 안쪽에 거울 여러 개 붙어 있고 거기 안에 막 예쁜 생유리 같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막 예쁘게 보였던 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울, 평면 거울. 그 다음 구강 거울이라고 해서 우리 치과 같은 데 입 안쪽 보는 거울 있죠. 이런 거. 아니면 잠만경, 잠수함 속에서 밖에 볼 때 보는 잠만경. 이것이 모두 다 우리 평면 거울이에요. 그럼 그 중에
우리 3이라는 숫자를 거울로 볼 때와 잔망경으로 볼 때의 차이점. 우리 3은 그냥 물체를 보면 3이라고 보여지지. 그런데 거울로 보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좌우가. 그러면 좌우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여. 그냥 일반 거울. 그런데 잔망경으로 보면 잔망경 속에는 평면 거울이 2개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보이시죠? 그럼 밖에서 3이라는 숫자를 본다고. 그럼 첫 번째 평면 거울에서 좌우가 바뀌어. 그 다음 얘가 반사되어서 두 번째 평면 거울에서 얘가 또 다시 바뀌지, 좌우가. 그러고서 우리 눈에 들어오니 결국은 똑바로 보이는 거죠. 평면 거울 2개로 돼 있어서. 그래서 거울로 보면 크기는 똑같고 좌우만 바뀐 상이 맺히고요. 잔망경은 원래랑 동일하게 보인다. 왜? 잔망경 속에는 평면 거울이 2개 있어서 좌우 바뀌고 한 번 또 바뀌니까 원상 보게 되는 거지. 자, 이제 구면 거울로 갈게요. 우리 구 하면은 원의 입체죠. 그래서 구를 닮았다고 해서 구면 거울이고, 앞이 볼록하면은 볼록 거울이 되겠고요. 오목하면은 오목 거울이야. 이건 숟가락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숟가락 많이 사용하지 않은 우리 거의 새 거와 가까운 숟가락을 보면 안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바깥쪽은 볼록하지. 그럼 안쪽으로 얼굴 볼 때와 바깥쪽으로 볼 때가 다르다? 한번 보세요. 그게 거울이야. 일단 볼록 거울로 보면은 항상 거리와는 관계없어요. 내가 이 거울을 가까이서 보든 멀리 보든 항상 실물보다 작게 보여요. 작고 똑바로 서게 보인다. 이거 이제 뭐 작도하는 걸로 이제 많이 나타나요. 볼록 거울은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항상 조그맣게 보여요. 그 다음 특징은 빛이 평행하게 들어가지. 그럼 여기 경계면에서 튕겨져 나오지. 반사 법칙에 입각해서 나와요. 그러면 튕겨 나올 때 보면 어떻게? 퍼지죠. 그러면 얘를 갖다 연장해서 보면 뒤쪽에서 이렇게 만난다. 여기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볼록 거울의 특징은 빛이 어떻게 된다? 빛이 퍼진다. 그래서 또 반대로 그럼 이게 퍼진 것을 입사된 빛으로 보고 내 눈에 들어오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볼록 거울은 실제적으로 넓은 범위를 봐야 될 때 이 거울을 사용해. 그래서 첫 번째 빛이 퍼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두 번째 우리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요. 퍼지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쓰이냐? 우리 구불구불한 산길. 예를 들어 뭐 강원도라든지 뭐 대관령이라든지 구불구불한 산길의 코너에 보면 거울이 있죠. 왜?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쪽에서 내려온 차가 안 보여. 그러면 이렇게 과속하다 보면 두 차가 이렇게 충돌해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쪽 코너에 거울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를 여기서 볼 수 있어서 여기 차가 내려오고 있구나. 이거 감안해서 운전할 수 있는 그 코너경. 아니면 우리 골목길에도 있어요. 골목의 코너경. 아니면 우리 주차장 같은 데도 있어요. 주차장의 코너 거울. 그 거울은 우리 사각지대라는 넓은 범위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볼록 거울을 사용해 주지. 그래서 우리 구분길의 반사경. 편의점에 우리 천정 같은 데 모서리에 보면 거울 하나 있습니다. 감시 거울. 이게 물건 같은 거 혹시나 그냥 계산 안 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감시 거울. 그것도 역시 볼록 거울이야. 거기를 한번 봐봐요. 우리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편의점 거울로 보면은 되게 조그맣게 보여. 왜? 그 거울 하나에 편의점 전체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물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게 보인다고. 아까 그랬잖아.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상. 다음, 자동차의 측면 거울이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우리 볼록 거울을 써주는데 보자. 우리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는 갖가지 거울들이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걸 우리가 측면 거울이라고 부르죠. 안에도 있어요. 후방 거울. 이 후방 거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평면 거울을 씁니다. 그냥 뒤쪽에 있는 차를 보기 위해서. 근데 양쪽 이렇게 측면 거울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해 주냐? 뒤쪽에서 오는 뒤쪽 반경을 다 담아야 돼. 여기는 또 이쪽. 그래서 뭐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럴 때 보는 거울이거든요. 그럼 넓은 범위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거울? 우리 볼록 거울을 둘 다 써주는데 또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조그맣게. 뭐라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이 거울로 보면은 뒤쪽에 차가 작게 보여. 실물보다. 실제보다. 그러면 작게 보이니까 우린 착각을 하지. 멀리 있다고 뒤쪽에. 그래서 이렇게 사선 변경하면 실제는 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가까이 있다 이거지. 볼록 거울이었기 때문에 작아진 거예요. 왜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를 담다 보니 사물은 실제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아져.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주의하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양쪽 측면 거울이 바로 볼록 거울을 쓴다. 다음 이제 오목 거울로 갈게요. 우리 안쪽이 오목한 거울이 오목 거울인데 우리 오목 거울로 사물을 보면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숟가락을 안쪽으로 얼굴을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얼굴이 이게 대판 크게 나와. 확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멀리 가져가지.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뒤집어져요. 거꾸로 뒤집혀진 상이 맺혀. 거리에 따라 다른 게 오목 거울이야. 그래서 가까운 경우는 실물보다 크고 똑바르게 선 상. 대신 먼 경우에는 거꾸로 된 상이 나타난다. 거리에 따라 달라.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거리와 관계없이 항상 작게 나왔다면, 작고 바로 선 상이었다면 오목 거울은 거리에 따라 다르다. 그럼 보자. 우리 첫 번째 특징은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오목 거울에서 반사 법칙에 따라 반사가 일어나. 그러면 오목하기 때문에 반사됐을 때 빛이 어떻게 되는 첫 번째 특징 갖는다. 빛이 모여요. 아까 볼록 거울은 빛이 퍼졌다면 빛이 모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초점에서 빛을 쏘는 거야. 그럼 초점에서 빛을 쏘면 거울면에서 반사되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평행하게. 앞으로 곧게 나아가지. 그럼 요런 용도로 필요한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성질은 빛이 아주 멀리 어떻게 곧게 나아간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오목거울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한 얘가 뭐 있냐? 성화체화경, 우리 올림픽 같은 때 성화봉송을 하죠. 이 성화봉송하는 주자가 마지막에 이제 개막식이나 이럴 때 막 이렇게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지. 그럼 거기에 무슨 볼처럼 동그랗게 생긴 거울이 있다? 거기다가 이 성화 불씨를 집어넣으면 이 불씨 안쪽에 오목거울이에요. 우리 오목거울은 어떤 특징이야? 햇빛을 잘 모으죠. 그러면 불똥을 던졌으니까 우리 햇빛을 그 거울이 모아가지고 더 잘 타게 하는 성화체화시키는 거울, 오목거울, 빛을 모은다. 등대의 반사경, 자동차 전조등이라고 해서 밤에 이제 불 켜는 헤드라이트. 우리 자동차 전조등 앞에는 우리 보통 앞에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그냥 얘들아 전구만 달면 얘가 뭐 얼마나 멀리까지 비치겠니? 그럼 멀리까지 비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안쪽에 거울을 달아놨어. 그래서 이 거울이 있고 이 전구가 거울 쪽을 쏘는 거야. 그럼 아까 이 경우죠. 우리 초점에서 빛을 보내면 얘는 거울면에 닿아서 평행하게 곧게 나아간다. 멀리까지 비치기 위해서 우리 거울 안쪽에 거울을 달았는데 역시 전구가 거울 쪽을 비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멀리 곧게 나아가게 하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 사고 현장 같은 데 가면 이 전구와 거울이 붙어 있는 경우 거울이 어디 있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조등. 등대의 반사경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고기잡이 배 같은 경우 멀리까지 이렇게 비춰줘야 되죠. 그러면 그냥 전구 쓰면 등대 불빛이 멀리 못 나가잖아. 그래서 등대 전구 안쪽에 우리 오목거울 써서 이 전구가 오목거울을 쏴서 빛이 멀리까지 곧게 나아가게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빛이 멀리까지 나아가는 거, 성화체화경은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빛의 반사, 거울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굴절, 우리 렌즈에 대해서 함께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